안녕하세요, 신보준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슬기로운 장애사전, 이번 편은 내부장애 편입니다. 굴러라구루님 그리고 내부장애협회 황정희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부장애는 전체 장애 인구의 6%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장애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사실 내부장애란 말도 비장애인들에게는 낯설 수 있는데요. 어떤 장애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이 내부장애는요, 이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또 간장애, 신장장애, 장르, 요루, 뇌전증 등 완치되기 어려운 내부기관의 질환을 말하는데요. 이 지체장애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를 밝히는 것도 어렵고 또 밝힌다고 해도 내부 장애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입니다. 장애를 장애로 봐주지 않는 편견 속에서 심적으로 더욱 힘든 상황들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직장에서 이 내부 장애인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신장장애인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김대리, 어디 갔다가 이제 와? 오늘 투석 받는 날이라 병원에... 아, 투석? 어제도 갔다 온 거 아니야? 그제였나? 자꾸 눈치가 보이네. 김대리, 이거 들고 따라와. 투석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을까? 간장애인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김대리도 한잔 해. 전 술은 안 돼요. 에이, 요새 얼굴도 좋고 다 나은 것 같던데 딱 한 잔 해. 간장에는 완치되는 게 아닌데. 장로, 요로 장애인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또? 아까 갔다 왔잖아. 심장장애인과 호흡기 장애인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미팅에 늦겠는데. 안 되겠다. 뛰자. 저는 숨이 차서. 호흡기 장애인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과장님 부르셨어요? 아, 사무실은 답답하니까 바람 좀 쐬면서 일하자고. 나도 담배 한 대 피우고. 요즘 일하기 어때? 아, 그게... 뇌전증 장애인이 직장 면접 시 겪는 어려움입니다. 제 전공을 살려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전증 장애가 있는데 언제 쓰러질지 몰라서 불안하지 않을까요? 네, 내부장애인이라는 걸 동료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겉으로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상황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장애를 충분히 이해하는 배려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내부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떤 배려가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보통 사람들은 이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고 또 여행을 며칠씩 다녀오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이 정기적으로 투석을 해야 하는 신장 장애인들에게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에요. 네.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투석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혹시 내가 폐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위축되는 부분이 있죠. 이 투석에는 이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이 있는데 복막 투석은 하루에 4번 본인 자신 스스로가 하는 거고요. 또 직장에서 일하다가 복막 투석을 하려면 이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데요. 이 동료들이 이를 알고 배려를 해줘야 직장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 혼자서 투석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온다거나 시간 활용을 못하게 분위기를 만들면 눈치가 보이는 걸 떠나서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겠어요.
그렇죠. 또 이 혈액투석은 이틀에 한 번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활동의 제약이 상당히 큽니다. 차가 막히는 시간에 투석을 하게 되면은 하루가 다 가버리니까 다녀오는 동안에도 애가 탈 것 같아요. 네, 이 미국의 경우에는 이 주 정부와 이 교통업계의 계약을 통해서 이 신장 장애인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투석센터로 이동해 이 정해진 시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동 차량 지원이 생기길 기대해 봅니다. 신장장애인에게 장소나 시간적인 배려가 중요한 만큼 조금 더 드러내는 표시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투석 다녀오겠습니다 같은 스티커를 만들어서 병원 갈 때는 책상 앞에 붙여놓거나 조용한 공간에서 스스로 복막 투석을 하는 중에는 문 앞에 투석 중입니다 라고 붙여놓는 방법으로요. 그거 좋은 방법인데요. 화장실에 사용 중입니다. 회의실에는 회의 중입니다와 같이 투석 중입니다. 평범한 일상 중에 하나가 되면 조금 더 편하게 투석을 하면서 눈치도 덜 보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맞아요. 이 내부장애인은 바로 이렇게 이해하는 시선이 필요해요. 신장장애인에게 투석은 생존권이기 때문에 함께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네, 아까 화면에서 봤듯이 투석 환자들은 무거운 짐을 들면 위험한 거죠? 예, 이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 10년 동안 투석한 환자의 팔 사진인데요. 이 투석 환자들은 이틀마다 투석을 하기 때문에 혈관이 붓고 많이 약해져 있어요. 팔에 무리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도와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 이 복막 투석을 하는 복강 부분을 잡거나 밀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하고요.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해도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 신장장애뿐만 아니라 간장애, 심장장애 역시 이식을 받았다고 해서 영구적이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특히 신장장애는 이식을 할 때 자신의 신장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붙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신장은 그대로 두고 그 밑에 이식을 하거든요. 신장 2개를 이식받으면 4개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곤란해지는 거죠. 정말 관리가 중요해요. 이식 환자들은 음식 조절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즐거운 회식 자리가 되게 견디기 힘든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보신 화면처럼 이 간 이식을 받은 직장인이 회식을 갔는데 직장 상사분이 간 이식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식하고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괜찮잖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고요. 이 간장애인은 약을 하루에 15알씩 챙겨 먹으니까 조금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으로 술을 먹게 됐고 결국 간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분위기에 이끌리다 보면 또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동료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네요. 네, 이 장애라는 것은 마글자, 또 꺼리낄래 자를 써서 장애라고 해요. 한번 장애 판정이 되면 비장애인이 되는 건 어려운 일이죠. 예, 가로막혀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고 약 잘 먹고 치료 잘 받는다고 해서 나아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태가 심해지지 않게 항상 관리를 해야 돼요. 조금 전 화면에서 장루, 요루장애에 대한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생리적인 현상에 대한 장애라서 장애를 밝히기 꺼려질 것도 같아요. 화장실에 가서 이 배변 활동을 하는 것은 비장애인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배변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 바로 이 장루 요루 장애인이에요. 예, 구루님 말대로 이 배변 장애이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거나 또 자신의 장애를 밝힐 경우 상대가 자신을 피하는 경우를 걱정하기도 하죠. 내부 장애 중에서도 가장 드러나지 않은 장애가 장르 요루 장애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한 번은 장루 장애인이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장루 주머니가 차서 무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너무 힘들어서 이 앞에 있는 비장애인에게 장루 주머니를 보여주면서 자리를 좀 양보해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비장애인이
아니 똥주머니 차고 오줌 주머니 차면 다 장애인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애를 밝히는 것도 어려운데 밝힌다고 해도 상대가 내부 장애를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적기 때문에 장애인식에 대해서 갈 길이 아직도 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자꾸만 장애를 공개하고 드러내야지만 인식이 제대로 생기잖아요. 장르 요로 장애에 대해 조금 더 알려주세요. 네, 이 장루 장애인 중에는 이 배변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조절이 불가능해 24시간 아무 때나 변이 나오고 가스가 차요. 그래서 수시로 장루 주머니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대변이나 이 가스가 차면 주머니가 팽창되었다가 터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화장실에 가서 이 장루 주머니를 열고 가스를 빼줘야 돼요. 예전에 영국의 한 여성이 이 대변 주머니를 차고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찍어서 화제가 된 걸 본 적이 있어요. 장애를 숨기지 않고 신체 일부 당당하게 내보이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 사진 보고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많은 여성들도 이 비키니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 장루 요로 환자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했던 그런 일이에요. 네. 이어서 호흡기 장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코로나19로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인데요. 호흡기 장애인들은 마스크를 끼고 버스를 타고 내리는 일도 숨이 가쁘다고 해요. 게다가 이 하루 종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니 이 호흡기 장애인들의 어려움은 정말 클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장애지만 사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아요. 호흡이 빨라지면 숨쉬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운동은커녕 빨리 걷는 일조차 쉽지 않거든요. 편안한 호흡이 가장 중요한 장애이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도 쾌적한 환경이 중요하겠어요. 아까 화면에 봤던 것처럼 동료들의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 옆자리 사람이 향수를 진하게 뿌리거나 스프레이 향기 날 때 저도 헛기침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호흡기 장애인들에게는 이런 화학물질이 특히 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도 건조하거나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는 곳은 피해야 되고요. 또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이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인데 호흡기 장애인들이 장애를 고치지 못하지만 조금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인식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눌 장애는 간질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뇌전증인데요. 제가 작년에 뇌전증 진단받았어요. 그때 한 5분 동안 심정지가 올 정도로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 부작용으로 왼쪽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요. 한쪽 눈은 저시력으로 사람이 한 4겹 정도 선생님이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후유증이 많이 컸을 텐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약을 먹고 계속 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약 부작용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손이 잠깐 경미하게 떨리고 그리고 경증으로 특장에도 보이고 있고요. 가끔씩 이렇게 멍을 때리거나 시간이 또 이제 지나면 지나서 인지력이 좀 떨어진다는 게 좀 느껴져요.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했지?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도 조금은 있고요.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뇌전증 환자라고 하면은 언제 발작을 일으킬지 못하는 사실 그것도 편견이잖아요. 이런 편견 때문에 취업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가끔 강의 현장에서 혹시 뇌전증 장애인과 함께 근무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언제 쓰러질지 몰라 불안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그러나 이 뇌전증 장애인들은 약을 잘 복용하기 때문에 쉽게 쓰러지거나 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죠. 실제로 뇌전증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의 70% 정도는 항경련제를 일정 기간 적절히 복용하면 발작을 막을 수 있어요. 다행히 저도 70% 안에 속해 약을 먹고 있고요.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면 직장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죠. 하지만 혹시 모를 발작을 대비해서 운전이나 이 높은 곳에서의 근무는 하지 않게 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직장생활 중에 뇌전증 장애인의 발작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동료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응급처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발작이 일어난다면 놀라지 말고 이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먼저 치워줘요.
또 안경이나 넥타이, 뭐 단추와 허리띠를 풀고 이 머리 밑을 옷가지 등으로 받쳐주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세요. 대부분 이 수초에서 3분 내에 멈추지만 그 이상이 넘어간다면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럴 줄 몰랐잖아가 아니라 이럴 수 있는 일이야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장애에 대해 인식한다면 내부 장애인들이 위축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든든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수장애라고도 불리는 내부 장애에 대해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동안 안면장애인으로 살다가 뇌전증으로 발병되면서 중복장애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려님은 어떠셨어요? 꽤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새롭게 알아간 사실도 굉장히 많았어요. 내부 장애인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내부 장애인 모든 분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장애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장애인 만큼 눈 크게 뜨고 한 번 더 살펴보는 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인식과 따뜻한 배려로 사회로 나오고 싶어하는 내부장애인들의 편견의 벽을 허물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